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6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관련된 정보들은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다양한 거 가져왔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 분석들,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알트 시즌 언제 시작하느냐 이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 한 가지 또 분석도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다양한 그 비트코인의 상승 트렌드나 그 이유들,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황소장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들도 같이 가져왔으니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다음 목표 가격은 11,783에서 12,607달러다라고 이 D4RK 에너지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석가가 전망을 한 내용인데요. 이 전형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 흐름들이 위쪽 상단으로 지금 계속 몰리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가격 형태가 전형적으로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으로 수렴하는 형태, 위쪽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확률적으로는 위쪽으로 상승한다라는 부분이 확률적으로 좀 더 높다라고 분석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흐름들, 이런 흐름들로 자주 보여왔었고, 그래서 지금 이 분석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 상단을 돌파하고 11,783달러에서 12,607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단으로 돌파하면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패턴 중에 이렇게 이제 정석대로 쭉 흘러가려면은 예측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흘러가 놓고 상승하면서 다시 또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고 올라가는 듯 하면서 페이크로 속이고 다시 급락시키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또들 매도하시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심해서 좀 바라보시고요. 우선은 확률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센드 트라이앵글 하고 이렇게 상단으로 돌파하는 패턴이 자주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10,000달러 선을 굉장히 또 중요한 저항선으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또 엑스카보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시간 봉으로 본 부분이고요. 이 흐름들 과거에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여기도 어센딩 트라이앵글이죠. 근데 큰 틀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있고 이 흐름들을 패턴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11,600달러 선, 자주 언급되었던 선이죠. 11,600달러 선을 찍고 내려오고 다시 또 여기 이 부분 1,900달러 선 정도를 다시 이제 지지 받고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최종으로는 11,800달러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최종 목표 가격을 이제 엑스카보 같은 경우는 12,800달러 선까지도 이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또 이 조정을 보여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패턴도 보고 있어요. 이 밑에 하단에서 이제 서브트 라인을 그려가지고 하단선부터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지지를 받는 부분이 1,800달러 선입니다. 이 1,800달러 선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12,800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골드버그 원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제 3파, 4파에서 5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상승 흐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이거 원데이 그 차트로 본 건데 지금 흐름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 골드버그 같은 경우도 지금 12,500에서 15,000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시야죠.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지지받는 형태. 지금 형태가 그 9,500달러 선과 그리고 여기 8,800에서 8,050까지도 서포트를 지지를 받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지지를 받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우선은 대부분 12,500에서 이 선 정도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서포트 라인 이렇게 그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는 형태 아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알트 시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알트 시즌 언제 오냐 다들 이제 막 그 기대를 하시고 너무 또 걱정도 되시고 알트가 너무 안 올라가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으실 텐데 한 가지 설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점유율로 따져본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점유율이 그 계속 변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을 지금 따졌을 때 최종으로 지금 59.14% 정도 왔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에 그 이 정도 범위 60에서 63%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는 이 점유율을 보이는 때가 오면 그 알트 시즌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것도 강한 알트 시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7년 12월 정도 그때 이제 이게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알트 시즌이 그때 이제 출현하게 된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60에서 63% 비율에 왔었을 때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차트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 과거에 요 형태예요. 요 형태. 지금 60에서 63 정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죠. 요 패턴이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었는데 과거의 패턴에서 지금 보시면 55.6%에서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 근데 지금 형태도 이 55%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60에서 63 정도 점유율을 만약 보연다면 그게 이제 전 고점이죠. 전 고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때부터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시즌이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알트로 이제 넘어가는 시즌이 도래하는데 비슷한 거예요. 지금 과거의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이제 점유율이 차츰차츰 상승해서 비트코인이 60%가 딱 넘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른 알트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그때부터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이죠. 그래서 알트 시즌이 이때였어요.
강한 알트 시즌. 요 시즌하고 지금 이제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하고도 비교를 하고 싶지만 그 비교 대상이 이때와 비슷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점유율이 대부분 비트코인이 그 전까지만 해도 8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에 여기서 이제 알트 시즌이 한번 나왔었고, 다시 60% 정도 갔을 때 다시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알트 시즌이 또 한번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측정치는 과거의 이때를 기준으로 2017년 말, 2018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이 이때부터 정확하게 시작된다라는 건 확정할 수는 당연히 없어요. 겨우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때부터 또 알트 시즌이 바로 나온다라고도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플의 XRP 코인 그 전망입니다. XRP 전망은 몇 번에 이제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갤럭시 BTC가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이 더블 바텀 패턴을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패턴은 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원데이로 본 겁니다. 길게 본 거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지지를 계속 받았던 형태죠. 그래서 이 4,000사토시 정도가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지지를 받는 부분이 이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 갤럭시 BT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한 번 떨어지고 올라간다면 이제 급상승하는 흐름들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망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 5,816 사토시 정도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긴 만 사토시네요. 만 사토시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BTC와 관련된 차트입니다. 그래서 더블 바텀 패턴이 나온다면 여기는 이제 바이존, 사야 될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야. 워낙 공고히 여기를 지지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야 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를 찍으면 이제 급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전망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시간 봉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넌트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서포트는 306달러, 그리고 저항은 315달러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브레이크아웃 타겟은 330, 그리고 360까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돌파를 한다면 뭐 350에서 360은 뭐 무난하게 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조시레이거의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 11,500달러 선 이상으로 마감을 한다면 13,500까지도 급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갭이 있는데, 지금 11,500달러 선에 이제 큰 저항선이죠. 근데 이 저항선 위에서 그 마감을 하게 된다면 13,500달러 선까지, 이게 이제 피보나치로 0.618 구간인데 이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메워지는 거죠. 근데 11,500달러 선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13,500달러 선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 비트코인 랠리, 리브라 반감기, 그리고 인도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랠리를 리브라와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이제 반감기가 주요적인 이유로 나왔었어요. 근데 추가적인 이유로 인도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인도 정부가 메시징 외 텔레그램과 뉴스 애그리게이터, 레딧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단속함에 따라 몇 안 되는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500달러 프리미엄으로 치솟는 등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랠리를 부추기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도 정부 패널은 폰지 사기라는 낙인을 찍었다 이제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자국 내 암호화폐 판매, 구매, 발행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그 오히려 그 곽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금지하려는 인도 정부의 시도는 소위 이제 스트라이샌드 효과.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다가 오히려 관심을 끌어 정보를 확산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오히려 금지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 사고 싶게 만드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우리도 하지 말라는 거 꼭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되는 가격이 이렇게 프리미엄까지 붙게 만드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트렌드인데요. 비트코인 황소장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 데이터는 지난 24일 이제 비트코인의 검색 수치가 월간 최고치를 접근했다라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월간 최고치이기 때문에 꽤 높은 형태로 지금 상승을 한 건데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상승세로 이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이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최고치의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결국에는 이 정도의 이 검색 수치가 아직 낮다라는 거예요. 최고치보다는. 그렇다는 건 개인들 투자자가 아직까지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보다는요.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개인보다는 기업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포모가 아직 상승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예전에 그런 정말 막 포모가 엄청 극심했던 때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포모가 극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주의를 요해야 하겠죠. 그래서 개인들의 이런 투자 패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실 만합니다. 자, 그리고 Gcash 4등 기술 또한 새 프로토콜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Gcash가 지금 이제 개발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Gcash의 운영사인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가 확장 가능한 새로운 Gcash 블록체인을 구축할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CC가 이제 샤딩 기술을 더해서 블록체인 역량을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개발팀도 네트워크 확장성을 위해 샤딩 통합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그래서 지금 ECC 같은 경우는 이 Gcash 운영사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100억
명의 G캐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G캐시 블록체인은 초당 수백,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기술 발전을 계속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 기대가 되죠. 그래서 더 빠르게 전송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GQC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의 2%만이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요. 원래 익명 코인인데, 그래서 전체 거래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명성 코인으로서의 이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네로 같은 경우도 오는 10월 그 새로운 작업 증명 알고리즘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명성 코인들 GQC나 이제 모네로 같은 경우도 이런 개발들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조언이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이니까요.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